오늘은 경제 지문인데요. 너희들 이제 기말고사 때 봤던 내용이야. 읽어본 사람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책에 있죠? 요거 시험 문제 냈었죠, 내가? 많이 틀렸던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올포에 나오는 이야기가 수능 특강에 나오고, 이거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내용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싸라게 처음부터 잘 정리해둬라. 어차피 반복된다. 자, 첫 번째 달라. 자본주의 경제에서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때때로 정부가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가격 형성에 개입하기도 한다. 정부의 개입, 키워드야. 자,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국가는 적정한 소득 분배, 이게 국가의 역할이야. 어떻게 적정하게 소득을 분배할 것인가. 또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게 정부가 가진 권력이야. 정부는 소득 분배를 하거나 아니면 권력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는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최고 최저 가격제는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일까?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 있죠? 누가 떠올랐어? 로버트 노직 떠오르죠? 자유. 자유를 추구했던. 놔둬라. 간섭하지 마라. 정부 개입하지 마라. 맞아요? 그런 반면 분배, 복지, 분배적 정의를 주장했던 존 롤스. 너희들 사회 시간에 배웠다며. 그러니까 정부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규제, 최고 가격제나 최저 가격제를 통해서 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부의 그런 역할들을 뭐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과 아니야. 정부는 그냥 야경 국가, 미니멀 스테이트, 최소 국가. 로버트 노직이 이제 어떤 식으로 최소 국가 단계까지 가는가 이걸 설명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야. 전혀 다른 경제 지문인데, 우리 그때 이런 얘기 했었지. 이렇게. 두 번째 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재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때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 형성에 개입할 수도 있다. 자,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국가가 적정 분배, 시장 지배를 방지할 목적으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는 대표적인 방법인데, 자유주의 학자들은 최고 최저 가격제는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뭘까? 세 번째 읽기. 자,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격 결정을 때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헌법에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고 최저 가격제가 대표적인 방법이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근거는 무엇일까? 네 번째 읽기. 자본주의에서 때로 정부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데 최고 최저 가격제에 대해서 자유주의 입장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요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유주의가 정부의 개입을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이해가시죠? 두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가격 상한제라고 부르는 최고 가격제는 최고는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상한이야. 윗선을 정해놓는 거예요. 상한가를 정해놓는 거야.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예요. 그 위로 치고 올라가려고 할 때 야 그만해 이런 거. 가격 하한제는 최저 가격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거야. 하한선을. 야 이 밑으로는 내려가면 안 돼.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가격 하한제라고 할 수 있죠. 최고 가격이나 최저 가격을 그러니까 이 레인지를 결정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시장 가격에 개입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안에서 놀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시장 균형 가격은 뭐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즉 수요와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이게 시장 균형 가격이야. 이 시장 가격을 이야기한 학자가 누구야? 시장 가격, 마켓 프라이스. 이걸 이런 말로 비유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 누가 얘기했어?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거야. 애덤 스미스는 원래 경제학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원래 윤리철학자예요. 애덤 스미스가 쓴 첫 번째 책은 국부론이 아니에요.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이에요. 도덕감정론. 잘못 해석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무튼 자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게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시장 가격이 뭐냐 이 마켓 프라이스가 뭐냐 얘는 보이지 않는 손인데 얘가 알아서 조정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어떤 힘도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철저히 신봉했던 초기 경제학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일어난 일이 뭐였어? 그게 더 패닉입니다. 맞아요. 대공황이에요. 대공황. 그래서 그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오케이?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케인즈입니다. 케인즈.
케인즈가 그때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이야기합니다. 뉴딜 정책.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을 조절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누가 등장해? 밀턴은 이제 다시 자유를 주장합니다. 그 밀턴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 지금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야.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트럼프가 등장해서 우리나라에 관세를 매겼죠? 그러더니 요새 어디 쳐들어갔어? 대통령을 체포한 거 알아요? 암튼 이제 그런 흐름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계속 반복될 거야. 우리 경제지문 하다 보면 케인즈 학파, 케인지언들, 그 이후에 밀턴, 그 다음에 이제 뭐 폴 크루그먼 서로 이제 막 경쟁하면서 경제 담론들이 막 이제 흘러갑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그 FTA가 이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고전 경제학자,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부터 시작되어서 그 뒤에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케인즈의 이론이 이걸 이제 다시 뒤집었지만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밀턴에 의해서 자유주의가 다시 재창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반작용으로 폴 크루먼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아니야 이제 다시 이제 서로 이제 각축하다가 신자유주의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제 또 트럼프가 등장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 막 관세 20%인가 막 물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그런 상황들이 또 있다. 각설하고 그 다음 거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교차하는 지점, 수요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 정부가 최고 최저 가격제를 시행하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그래프 한번 볼까요? 요게 균형점이야. 이게 마켓 프라이스야. 이거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요게 결정된다고. 요걸 이제 완전하다고 본 거야. 초기 경제학은. 그런데 정부가 개입해서 야 가격 여기로 해 P1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지금 여기 있는 공급자들은요, 생산자들은 나는 이 가격에도 생산할 수 있어. 나는 가격이 P2여도 생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애는 땡큐죠. 왜요? 나는 P2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데 가격이 여기 결정된 거 아니야. P0를 준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요 삼각형 있죠? 요거 DEF가 뭐예요? 얘가 생산자 잉여야. 자, 여기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데 나 요게 필요해. 나 요거 하나 사는데 나 요 가격도 지불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안유진 포토카드나 10만 원에도 살 수 있어. 근데 얘가 이제 만 원까지 떨어졌어. 근데 10만 원에도 살 수 있는 애가 만 원의 시장 가격이 결정되면 어떻겠어요? 땡큐죠. 그럼 이 사람들은 요 삼각형은 뭐예요? 결국엔 여기서 요만큼 산다면 요만큼에 산단 말이야. 이 가격에. 요 가격에 산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이만큼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만큼의 가격밖에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ABC는 소비자 잉여야. 생산자 잉여는 이 가격이 결정되면 요만큼의 돈을 벌어요. 요만큼의 생산했는데 이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가격은 요만큼이었단 말이야. 생산용이 가격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요만큼을 잉여가 생긴 거야. 더 벌었다는 느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요 소비자 잉여와 요 생산자 잉여를 뭐라고 한다? 사회적 잉여라고 한다. 두 번째 읽기. 자, 최고 가격제는 시장 가격보다 낮게 상한선을 설정하고 최저 가격제는 시장 가격보다 높게 하한선을 설정하는 제도다. 자, 시장 가격이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가격인데 정부가 최고 최저 가격제를 시행하면 정부가 개입하면 소비자 생산자 잉여의 변화가 생긴다. 아까 그 그래프에서요. 정부가 야 가격을 P1으로 해.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말하면 이 가격에 소비하려고 했던 사람은 구입을 안 하겠지. Q1에서 요만큼만 구입한단 말이야. 그리고 더 높은 가격에 구입하려고 했던 사람들만 구입하겠지. 그럼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생산자 잉여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읽기. 자, 최고 가격제는 낮게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고 최저 가격제는 높게 하한선을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가 이렇게 최고 최저 가격제를 시행하면 자, 소비 생산자 잉여의 변화가 생긴다. 네 번째 읽기.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를 통해서 정부가 최고 최저 가격제를 시행하면 소비자 생산자 잉여의 변화가 생긴다. 이게 두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면 잉여의 변화가 생긴다. 다섯 번째 읽기. 정부가 개입하면 뭔가 변화가 생긴다. 근데 그 변화가 안 좋을 때도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첫 번째 단락이 뭐였어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정부의 개입을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면 안 좋은 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잉여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잉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이해 가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을 빼면 그게 소비자의 이득인데 소비자 잉여라고 한다. 똑같은 제품이라도 소비자 잉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에 개입하면 왜 안 좋은가를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데요.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받은 금액에서, 내가 팔았으니까 받는 금액이야.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최소 생각 금액을 빼는 게 그게 생산자잉여야. 내가 이거 팔면 1,000원은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5,000원에 이걸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러면 개꿀이죠. 4,000원 이득인 거 아니야. 그림은 시장 균형 가격이 소비자 잉여 ABC, 생산자 잉여 DEF. 아까 그 각각의 삼각형이야. 그걸 나타낸 것으로 얘 합은 사회적 잉여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 그래서 ABC 소비자 잉여와 DEF 생산자 잉여를 합한 거다. 최저 가격을 P1으로 설정한다면, 자, 이건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설정, 정부의 개입. 그러면 생산량이 Q1으로 줄어들겠지. 당연합니다. 자, 여기서 시장 가격이 형성됐는데, 자율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됐는데 정부가 P1으로 결정해버렸어. 그러면 수량이 Q0에서 Q1으로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면 요 가격만큼만 소비하고 생산자는 요 가격에서 공급하려고 하겠지. 이해가요?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겠지. 생산자 잉여도 줄어들겠죠. 이런 수량의 변화로 인해서 이 시장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 자, 최저 가격을 P1으로 설정하면 생산량이 Q1으로 줄어들게 되어 소비자 잉여는 A, 생산자 잉여는 BDF가 된다. 자, 그래서 사회적 잉여는 ABDF가 된다. 그러면 ABCDEF에서 ABDF가 되는 거야. C하고 E는요? 없어지겠죠? 그 상태일 때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야. 요만큼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참여해서 생산하고 소비해야 되는데 요만큼이 줄어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적 잉여가 감소한다고. 정부가 개입하는 건 좋아, 나빠? 나쁘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시장 균형 가격일 때보다 손실이 발생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자중 손실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장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손실이다. 그럼 시장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가 언제야? 정부가 개입할 때인 거야. 정부 개입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런데 오늘 어젠가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했죠. 그래서 너희도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국민행복펀드 20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지금 이번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거든요. 시장에. 6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주가 지수가 2,300이었어요. 근데 오늘 며칠 됐는 줄 알아요? 4,700이 됐어요. 배로 뛴 거야. 배가 넘었어, 그지? 그러면 내가 6월 달에 1억을 투자했으면 그게 2억이 된 거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용의 금액에서 실제 가격을 빼면 이득이 생기는데 그걸 소비자 잉여라고 한다.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받은 금액에서 최소 생각 금액을 뺀 것이다. 자, 그림은 시장 가격에서 소비자 생산자 잉여를 나타낸 것으로 그 합이 바로 사회자 잉여라고 할 수 있다. ABCDEF. ABCDEF가 소비 생산자 잉여의 합, 사회적 잉여다. 최저 가격을 만약에 정부가 개입해서 P1으로 설정하면 생산량이 Q1으로 줄어든다. 소비자 잉여는 A, 생산자 잉여는 B, D, F가 된다. 사회적 잉여는 줄어든다. 자, 균형 가격일 때보다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걸 자중 손실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입하면 시장이 최적이 아니게 되고 그때 발생하는 손실. 자중 손실. 자, 소비자가 지불 용의 금액에서 실제 가격을 빼면 소비자 잉여. 받은 금액에서 최소 생각 금액을 뺀 게 생산자 잉여. 자, 그림은 사회적 잉여인데 ABCDF. 여기에 정부가 P1으로 최저 가격을 설정하면 생산량이 Q1으로 줄어든다. 사회적 잉여는 ABDF가 된다. 손실이 발생한다. 시장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손실이 되는 것이다. 그게 자중 손실이다. 네 번째 읽기. 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 사회적 잉여는 ABCDEF인데, 자, 여기에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P1으로 결정하면 생산량이 줄어든다. 그때 사회적 잉여는 계산해보니까 ABDEF다. 이때 자중 손실이 생긴다. 이 자중 손실은 시장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손실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최적이려면 정부 개입하지 마라. 됐죠? 자,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가격 규제가 목표한 달성을 못할 수도 있고, 자, 그럼 정부의 가격 규제가 목표하는 게 뭐였어요? 첫 단락에 있었죠. 정부가 목표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 복지, 그리고 또 뭐예요? 권력 남용. 그걸 규제하는 게 첫 번째 단락에 있어, 얘들아. 분배. 소득을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재벌, 기업들.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 뭐 했는 줄 알아요? 괜히 그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오르는 게 아니야. 거버넌스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있어요. 주주 환원 정책. 이번 정부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어.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별 얘기를 다 하네. 재밌죠?
아무튼 이게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고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정부의 개입의 부작용. 대표적으로 금융시장의 이자율 규제. 자, 정부 규제야. 이 문제점을 지적한다. 자유시장에 맡긴다면 균형 지점에서 이자율이 형성되고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금 수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데 정부가 최고 가격제를 통해서 이자율을 자, 2 이상 올라가면 안 돼. 은행들 2 이상으로 올리지 마. 낮은 순으로 규제하면 상한가를 결정하는 거야. 이자율 상한가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대출 자금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필요한 사람은 초과 수요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금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이게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도권 금융에서는 빌리지 못하고 사채로 가는 거야. 사금융으로 가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정부가 다시 말하면 정부의 통제 안에 있는 이 금융시장 안에서는 더 이상 이제 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사금융시장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야. 문제가 되겠죠. 이 이자율 규제로 수익성이 하락한 시중은행은 왜냐면 시중은행은 돈 필요한 사람한테 돈 빌려줘서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성이 하락한단 말이야. 그러면 은행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이해가시죠? 은행이 뭐 월급도 주고 또 뭐 임대료도 내고 막 해야 되는데 뭐 더 돈을 높여가지고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정부의 개입으로. 그러면 시중은행은 수익성이 하락했으니까 수익을 다 내지 못하니까 자금을 조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하냐? 가게나 기업에 빌려줬던 자금 일부를 예금을 묶어두는 거야.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가게나 기업은 은행이 자금을 묶어두면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은 또 어디 가서 돈을 빌려와야겠지. 그래서 다시 사금융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는 거야.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규제 수준 이상으로 이자율을 설정한 것 같은 효과를 얻게 되지만 자, 대출 가게나 기업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두 번째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유주의 경제학 정부의 규제가 초래하는 부작용 이걸 비판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자율 규제를 지적한다. 시장에 맡긴다면 균형점에서 이자율이 형성되고 자금 수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데 정부가 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규제한다면 자, 대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왜냐면 은행이 정부가 정해놓은 상한선 이자를 못하니까 그럼 자금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 자금이 부족해지는 거야. 그러면 사금융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사금융이 활성화되고 왜냐면 그렇게 해서 묶어놨으니까 시중은행은 또 수익성이 하락해. 왜냐면 돈을 더 빌려줘야 되는 못하니까.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자 빌려준 자금 일부를 자기 원래 돈을 일부를 예금으로 예치해 놓는 거야. 돈을 더 많이 쌓아놔야 되는 거야. 왜냐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뭐 임대료도 내고 온갖 비용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자율을 높여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빌려줬던 예금들을 걷어들여서 예치하게 되는 거야. 그 돈을 확보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이나 개인은 돈이 필요하니까 또 이제 어디 가서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 바깥에 있는 사금융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치하게 되면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서 자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규제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이자율을 설정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지만 가계 기업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 경제학 정부 규제가 초래하는 부작용을 비판하면서 이자율 규제 문제를 지적한다. 시장에 맡긴다면 균형점에서 수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정부가 이자율을 규제하면 대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사금융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수익성이 하락한 시중은행은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자 빌려준 자금 일부를 예금으로 예치하게 된다. 묶어둔다. 그러면 가계기업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이자율을 시장에 맡긴다면 균형점에서 수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데 정부가 규제하면 대출이 초과되고 사금융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은행은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자 빌려준 자금을 묶어두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계 기업의 부담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됐죠?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이제 자유로운 그런 어떤 시장의 움직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로버트 노직이나 또는 뭐 존 룰스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의 가치나 철학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